세종 10년 한양의 운종가 사원부지평 문승조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궁으로의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리의 행차에 지나던 행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서거나 피맛골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내들이 떠들썩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사냥꾼들. 그런데 말에서 내리기는커녕 관리의 행차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문승조의 출근길을 안내하던 대졸들이 급히 막아서며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가운데 있던 한 사내가 당당하게 대나무 조롱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내는데 그 속에 있던 것은 매 한 마리. 이들은 매를 관리하는 관청 응방 소속의 매 사냥꾼인 응사. 하지만 그래봤자 하급 말단 잡지 사헌부지평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를 잡아 입골하는 길이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말에서 내리길 미적거립니다. 하지만 엄연히 법도가 있는 법. 문승조는 볼멘 소리를 하는 응사들을 따끔히 훈계한 뒤 입골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문승조에게 임금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당장 퇴청하여 자숙하라. 제목은 감히 매를 놀라게 한 것. 대체 매가 무엇이기에 관리가 근신을 해야 할 정도였을까요? 매 전담부서까지 두고 매를 잡아야 했던 조선의 속사정, 매 잡는 공무원 응사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초 임금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명나라에 감당 못할 정도의 무리한 조공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명나라가 요구한 조공 품목은 말과 처녀, 그리고 조선의 매. (19세기) 초 학자 이규경에 의하면 고려와 조선의 사냥용매인 해동청은 중국 왕실이 탐을 내던 최고의 매였습니다. 그런데 땅에 붙어있는 것도 아닌 하늘을 나는 새를, 그것도 용맹하고 사납기로 유명한 야생의 매를 잡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명예 요구와 이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했던 조선 조정. 매를 잡기 위해 가능한 공권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매 전담부서 응방에 매 사냥꾼인 응사까지 두고 총력전을 펼쳤고, 매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응방 환관에 잡은 매를 명나라까지 가져가는 특별사절단 진응사도 따로 두었습니다. 명나라까지 매를 산채로 수송해야 했기 때문에 진응사로 발탁된 관리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세종 때 진응사 이사검은 수송 도중 매가 죽어버려 죽은 매를 들고 명황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다행히 명나라 황제가 이를 용서해줬는데 긴장이 풀린 이사검이 밥상 앞에서 펑펑 울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응사들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응사들은 신분증인 응패를 지니고 있었는데 거의 암행어사 마패급의 위세를 떨쳤습니다. 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인력과 물자를 마음껏 증발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응사들이 움직이면 힘든 건 백성들. 대가 없이 먹여주고 채워줘야 했고 매를 잡는다고 논밭을 헤집어 놔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응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매를 잡아올 경우 엄청난 포상을 내렸습니다. 최상급의 옥송고를 잡아올 경우 벼슬이 없는 자는 7품의 벼슬, 벼슬이 있는 자는 3등급 승진, 천민이 잡아오면 쌀 100석에 무명 100필.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로또였던 셈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중국의 매조공도 명의 멸망과 함께 서서히 잦아들었고, 조선의 매사냥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아파트와 주택들 사이에 섬처럼 솟아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잊혀진 전통이 될 뻔했던 매사냥이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인류 공통의 역사를 간직한 매사냥. 그 오랜 기억 속엔 매 때문에 울고 웃어야 했던 소국의 슬픈 이야기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